자, 보겠습니다. 결격 사유. 한 문제 나오는 것 치고는 뭐 말이 좀 많죠? 자, 결격 사유는 일단은 결격 사유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은 등록이 안 되고 고용이 안 되는 거죠. 고용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걸리면 등록은 취소해야 되는 해결사 양정이 부대 있었죠. 절치. 그리고 중요한 건 결격 사유자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결격 사유자 미성년자 보이시죠? 미성년자는 몇 살? 19세. 예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19살이 안 된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는 없죠? 선거권 내려간대? 아직 안 내려갔죠? 그럼 내년 총선도 19살이 하겠네요? 그 패스트트랙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거구 문제죠. 선거권도 있습니까? 거기에? 선거구죠. 하여튼 19살 예외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 더 틀어서 중개 미성년자인 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공이 미성년자인 자를 고용해서 중개 업무를 보조했을 때 그 미성년자인 자의 행위는 중개 보조원 행위가 될까 안 될까요? 머릿속에서 짬뽕이 안 되고 정리가 잘 되는지 봅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미성년자인 자를 고용해서 중개 업무를 보조케 한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행위는 중개 보조원의 행위에 해당한다. OX. OX. 지금 머릿속에 짬뽕 되는 게 미성년자는 고용하면 안 되는데 라는 내용하고 중개 보조원 행위냐 아니냐고 지금 섞여요. 짬뽕이 돼.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안 돼. 맞죠? 그런데 고용했잖아. 고용했으면 제재를 받겠죠. 뭐? 미성년자인 자를 고용했어. 그러면 개공원 아버지는 무슨 제재를 받을까? 업무정지 몇 월? 6월 정상의 독감으로 길러쓰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업무정지 6개월은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개보조원 행위 맞아 안 맞아요? 미성년자인 자의 행위는 아들의 행위는 중개보조원 행위에 해당한다 아니다? 해당한다죠. 즉 중개행위가 맞냐 안 맞냐고. 중개행위가 맞죠.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안 된다는 말하고 중개행위가 아니냐 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개행위를 해야 누가 책임지겠어요? 개공이 책임지겠죠. 됐죠?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뭐였어요? 중개보조원이 고용신고한 자야 아닌 자야? 중개보조원의 정의에 그 뒤에 어디에 고용신고했다 나왔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그게 고용신고 현자 안 현자 없잖아 이거.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일을 보조케 하면 그것도 뭐라고? 중개보조원 맞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자 맞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법적 판단 그랬습니다. 법적 판단이니까 가정법원에서 뭐 받으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결격 사유자, 후견 종료 심판을 받으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특정 후견인은 대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하는 거. 그 다음에 파산자는 뭐 되면? 복권되면이죠. 복권되면입니다. 복권 신청이나 채무 변제와 관계없죠. 그리고 복권되면 그런데 자동 복권되는 경우 있죠. 몇 년이랐을 때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그리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수형자입니다. 수형자는 일단은 금고 이상이라 해야 되죠. 금고 이상이니까 이거 이 법이에요 저 법이에요?
그죠? 관계가 없어요. 금고 이상이. 그러면 금고 미만도 있겠죠? 금고 미만의 얘가 뭡니까? 벌금입니다. 벌금 그러면 습관적으로 다 3개 기능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법, 저 법. 얼마 이상? 네, 분리선고, 합산선고. 분리선고하여야 한다까지 딱 3개 기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형선고를 받고 그랬죠? 실형선고를 받고. 요새 보니까 희한한, 그죠? 베트남, 난리도 아니야, 그죠? 그저 있잖아, 베트남 뭐 폭행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조폭도 아니고 뭐 문신이. 아, 뉴스는, 그래도 뉴스는 봐요. 그것도 문제가 또 뭐더라, 또 그제도 맞죠? 그제에서 배우자 살해하고 맞죠? 그 옥상에 올라갔다고. 쉽게 올라가서 빨리 뛰면 되지. 말라고 거기서 대치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떨어져 죽었어요. 남의 목숨이 가벼우니까 지 목숨도 가볍지. 원래, 그죠? 원래 냉정한 사람 있죠? 냉정한 사람은 지도 안 좋아요. 자기애도 없는 사람이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맞잖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 줄지도 몰라.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어른들이 결혼할 때 보면 뭐 보통의 가정에서 자랐냐, 안 자랐냐, 뭐 이런 말 따지잖아요. 집안 따지는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그럴 때 일반적인 게 있잖아요. 가정에, 보통의 평범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요, 남을 그렇게 못 살게 굴지도 않고요. 남한테 그렇게 이게 못되게 당했을 때 자존감이 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딱 두 가지로 말해요. 폭행이 집에서 막 폭력이죠. 폭력적인 집안. 폭력적인 집안에서 나오는 애는 딱 두 종류예요. 폭력에 굴복하거나 남을 폭행하거나 딱 둘 중에 하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얘 나온 이 실형선고, 그죠? 그것들은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보내야 돼. 왜 집유는 집이요? 그리고 그거를 왜 저 얼굴을 안 까는 거야? 그죠? 신상정은 공개했는데, 이거는 어제 보니까 또 뭐더라? 애 2살짜리 애 유괴해가지고, 아니, 돈이 없다고 애를 납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 또 미친놈들 아니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런 건 제가 보면 왜 얼굴 안 까는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희한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되고, 피해를 한 사람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여튼, 그래도 오늘 아까 쉬는 시간에 댓글을 봤어요. 그 보니까 밑에 하니까 뭐냐면, 전라도네. 그 전라도가 왜 튀노? 나는 경상도라고 되게 싫어하는 데 있거든요. 꼴통들. 그러니까 왜 그런 데 있잖아. 거기다가 지역을 왜 붙이냐고, 왜 지역을. 잘못했으면 마찬가지죠. 여자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못한 거 행위를 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죠? 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건 개인의 경험치. 자, 실형 선고를 바꾸죠. 그러니까 선고를 안 했어. 안 한다가 뭐죠? 유예. 그럼 아니죠, 이건 무조건. 네, 실형 선고를 받고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개만. 항소 중에 있는 자. 아니죠? 이렇게 두 개. 실형 선고를 받았으면 선고를 받고 난 다음 단계가 뭐죠? 집행입니다, 집행. 그러면 집행유예 있잖아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했어, 안 했어? 했어요.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다음 단계가 그죠? 집행. 그러니까 징역 1년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는 그 등록과 자격을 함께 취소해야 된다. 왜 했어? 맞아, 틀려?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는 그 등록과 자격을 함께 취소해야 한다. 왜 했어? 왜 헷갈리죠? 왜 고민을 하고 있지? 집유는 형 선고했잖아요. 공인중개사 양대 부정이 있죠.
그 이가 뭐예요? 이 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잖아요. 그럼 집행유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들어갑니다. 그럼 집행했으면 들어갔죠? 집행유예는 안 들어갔고 얘는 안에 들어갔고 얘는 박혀 있고 그렇죠? 그럼 들어간 사람이 언제 나오더라? 그죠? 종료입니다. 종료는 그러면 자 기억할게. 가석방 이퀄 종료입니까? 아니죠. 가석방 되고 뭐다? 자녀 형기가 지나가야 되고 자녀 형기는 길어도 몇 년이야? 그죠? 10년이에요. 그래서 가석방 되고 종료된 거 아니죠? 가석방 된 후 자녀 형기가 경과되었을 때 그리고 면제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특별사면이죠. 특별사면 되고 끝입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몇 년? 3년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특별사면 나오면 비교되는 게 일반 사면이죠. 일반 사면은 언제? 그죠? 적시입니다. 플러스 3이 없습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거든요. 그럼 반대로 뭐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자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자죠. 그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경과시입니다. 경과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집유하고 일반 사면의 공통점은 플러스 3이 없다. 그냥 그걸로 끝이다. 집유기간 경과시까지. 됐죠? 결격사유에서 벗어 수용자 그럴 때 그리고 형기를 계산할 때는 초일 산입 불산입 산입 초일 산입의 의미가 뭐였죠? 같은 날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같은 날을 찾아라. 집유기간 경과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 그러면 이 법에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 법에 그죠? 이 법에 그러면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 다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그죠? 제재받은 경우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자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맞죠? 이 누구예요? 소공. 그러면 소공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게 소속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얘가 뭐라고? 이중 소속이에요. 그러면 업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자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OX? X입니다. 업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계공이죠. 그거는 행위의 주체예요. 이 소공은 고용돼야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고용된 사람이니까 고용되는 사람이니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결격 사유로 묶어놔요. 근데 요 업무 정지 중인 사람은 계공이니까 계공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바로 날려버립니다. 따로 결격 사유니 아니 묶을 필요 없이. 그런데 업무 정지를 받고 뭐 했다고? 폐업 신고, 그죠?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일반인이죠. 일반인이니까 뭐로 묶는다? 결격 사유로 묶어놓죠. 왜? 고용 못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 법에 위반해가지고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으면 몇 년간이죠? 3년간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게 4개 있었죠. 사망, 해산입니다. 언제 벗어날까요? 그냥 끝이다. 그죠? 사망, 해산으로 끝이죠. 그 다음에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언제 벗어날까요? 기준을 갖추면입니다. 기준을 갖추면. 그 다음에 자 결격 사유 있죠. 제가 항상 예를 3개 듭니다. 자격 취소로 인한 경우에 그 다음에 선고로 인한 경우에 그 다음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가 되겠죠.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됩니다. 이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격 사유로 인한 경우는 해소되면이죠. 해소되면 벗어나면이니까 계산할 때 이때 등록 취소 후에요 아니면 이때부터요? 앞에 원인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언제?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 이건요.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이 경과되면 이건 징역 1년형을 승부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4년이 경과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해하겠죠? 4년이 경과되면까지 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록 취소, 결격 사유는 뭐 되면 결격 사유는 사유가 뭐 되면 해소되면이라는 의미. 이해하겠죠? 해소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폐업전 위반이 있습니다. 폐업전 위반은 3보다 길어요, 짧아요? 폐업전 위반으로 인한 경우는 3보다 짧다. 왜 3보다 짧다? 여기에다가 뭘 빼주니까? 그죠?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업 기간을 빼주니까 3보다 짧다. 사기결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공과 고용인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고용인이 결격 사유자일 때, 개공이 결격 사유자일 때 둘은 서로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잘라보면 됩니다. 무슨 혈액이 미치니 아니고 고용인이 결격 사유자라면 개공이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되죠. 언제? 2월 이내에. 그 다음에 개공이 결격 사유자라면 해당 고용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만두면 되죠. 갚으면 됩니다. 다음 날부터 안 오면 됩니다. 그죠? 안 오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 누가 하죠? 예, 개공이 할 일이에요. 그냥 안 오비. 그죠? 그냥 집에서 이제 내일부터 안 갑니다. 끝.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사원 임원과 법인과의 관계는 제가 동일시했죠.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라면 법인의 결격 사유가 되고, 그럼 법인의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소? 해야 한다. 절치입니다. 또 어느 분이 그러면 이제 진짜 헷갈리면 안 돼요. 법인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인 경우에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리가 없죠. 다른 건 접어두고 결격 사유가 절치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인 경우에 법인이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을 어떻게 한다고? 취소하지 않는다지. 취소하지 아니할 수 되는 거 없어요. 아셨죠? 2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취소해야 되고. 이해하겠죠? 그리고 법인이 업무 정지라는 처분을 받았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게 누구에게 미친다? 사원 임원에게 미치는데 사원 임원 중에 누구? 사유 발생 당시에, 처분 당시에. 그죠? 예, 요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사유 발생 당시. 이게 뭐로 바뀐다고? 처분 당시에 사원 임원에게 미친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제 문제 봅니다. 이거는 케이스를 자꾸 보면 익숙해지니까. 가죠. 1번. 틀린 것은 개공에게 등록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어쩌라고? 취소해야 된다. 절치. 그죠? 두 번째.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이 될 수 없다. 맞나요? 그죠? 결격 사유자는 고용 기준입니다. 결격 사유는. 세 번째. 개공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아니죠. 업무 정지죠. 그죠? 다만 2월 이내 해소하면 그렇지 않다.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일 때, 고용인이 결격 사유일 때 구분해야 됩니다. 오른쪽. 법인인 개공의 임원 또는 사원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다만 2월 이내 해소하면 그렇지 않다. 그죠? 5번. 등록의 결격 사유는 개공 등에게 적용되므로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고용 기준 맞죠? 자, 2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미성년자. 2번은요.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지 법적으로 판단이 아니죠. 피성년 후견인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벌금 딱 나오면 두 군데 체크합니까? 이 법 위반 얼마 이상? 300 이상 넘어가죠. 3번 틀린 것은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여 미성년자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몇 살? 19세밖에 없죠. 예외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번째 파산자는 복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파산자는 언제 벗어난다? 복권되면이죠. 복권되면 시간 경과 없죠.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 승고받은 자는 집행 종료 집행 면제 후 몇 년? 3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자격 취소 처분받은 자는 자격 취소 처분받은 날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종사할 수 없다. 5번 벌금은 분리 아니면 합산 그죠? 분리 승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 4번 갑니다. 등록할 수 있는 자 결격 사유자가 아닌 자죠. 1번 금고형의 밑줄 꺾고 이 법 저 법 상관없죠. 그리고 만기 출감 후 몇 년? 3년 지나가야 됩니다. 2번 벌금의 밑줄 딱 긋고 이 법 저 법이니까 바로 벗어났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복권 신청 아니고 복권됩니다. 복권된 자입니다. 4번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근데 정신이 돌아왔어요. 꾸준히 치료해가지고 제정신이 됐어요. 이거 무슨 병이지? 요새 히트 생긴 뭐지? 조현병? 정신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정신의학적인 판단이죠. 예, 아니면 뭐 법적으로 뭐 되면 가정법원에서 그죠? 후견 종료 심판을 봐야 됩니다. 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안 되죠? 오른쪽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즉 중개업 등록이 가능한 자죠. 1번 갑은 6월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즉시 폐업 신고하고 몇 월 지났어요? 3월이니까 석 달 남았죠 아직까지. 두 번째 어른 이 법 중개 초과보수 금지 행위를 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었다. 몇 년 지나야 되죠? 3년이 지나야 됩니다. 3번 병은 채무 초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분류됐다. 신용불량자하고 이건 법원에서 파산 선고 받은 게 아니죠. 파산 선고 받아야 벗어납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하고 관계없어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파산 선고 이전에는 정상인이죠. 그 다음에 정은 업무정지 받은 법인의 전직 임원으로서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줄을 긋고 사유 발생 당시 맞죠? 정지기간 중에 있으니까 5번 무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당해 사무소를 퇴사하였으나 자격정지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다. 결이죠? 넘어가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6번 결격 사유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지문에 딱 보니까 가석방이라는 단어 보입니까? 뒤에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랬죠. 결입니까? 정상인입니까? 결입니다. 왜? 자녀 형기가 그죠?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석방은 3보다 길어요, 짧아요? 길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2번에 핵심되는 단어가 뭐예요? 일반 사면입니다. 일반 사면은 언제? 즉시 벗어난다. 맞죠? 3번은 어디? 특별 사면 몇 년 지나갈까요? 3년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 집행 면제죠. 네 번째, 양벌 규정에 줄을 긋고 이 벌금은 자신의 행위입니까? 타인의 행위입니까?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경우입니다.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죠. 5번 금고 이상의 컷 집유받은 자는 컷 유예기간 중에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죠? 언제 벗어난다?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이렇게요. 자, 7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번 어디다가 줄 것까? 선고 위에 줄을 긋고 바로 아니죠. 2번 이번에 집유기간인 3년이 경과된 자 그랬죠. 벗어났습니다. 3번은요. 임원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인 주식회사 결이죠. 4번 만기 출소 후 맞죠? 석방되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었다.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벌금에 밑줄 긋고 2번 맞죠? 300 맞죠? 그리고 몇 년 지났어요? 3년이 경과된 자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8번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그랬죠? 저 결격 사유자가 아닌 자는 이 말입니다. 1번 피한정 후견인 딱 하는 순간 아니죠. 결이다 이거. 피한정 후견이니까요. 두 번째 선고받고 유예 집행유예 선고받았죠. 집유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말이죠.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죠? 3번 자격시험 부정행위로 무효 처분을 받고 처분 있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부정행위 밑줄 긋고 5년간 뭘 못한다? 시험만 못 치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죠. 네 번째 복권되지 아니한 자니까 결이죠. 5번 자 징역 1년에 만기 석방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결이죠. 9번 갑니다. 옳은 것은 미성년자는 컷 소공으로 활동할 수 있다. X죠.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자이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2번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자는 이 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죠? 3번 피한정 후견인은 컷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죠. 소공은 될 수 없다. 맞는 말. 4번 벌금형에 밑줄 딱 긋고 이법 저법 이법 300 이상이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죠?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죠. 중개업에 종사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만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3년간 뭘 못하죠? 아무것도. 10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 1번 연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 결하고는 관계가 없죠. 2번 자 징역 1년에 집행 종료일부터 3년 경과해야 되죠. 3년 지나지 않았다 이건 수입니다. 수용자. 3번 등록 기준 미달에다가 줄을 긋고 등록 취소 처분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도 결격 사유자가 아니죠. 언제 벗어난다? 기준을 갖추면이죠. 네 번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뒤에 뭐가 따라와야? 폐업 신고가 따라와야 자격 정지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형법상 폭행죄로 자 벌금형인데 이법 저법이에요. 그죠? 결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오른쪽 11번. 야, 이 문제 다 풀면 결격 사유자는 틀릴 리가 없겠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복습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이 기본 내용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칠판에 판수를 하지만 이거 보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집에 가시면 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문을 읽어가다 보면 껄끄러운 게 있잖아요. 명쾌하게 쉽게 안 읽히는 거 쉽게 안 읽히는 지문 있잖아요. 이건 내가 잘 모르구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문제를 갖다 시험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쉽게 읽히는 문제는 내가 보던 문제고 지금까지 접해왔던 거예요. 근데 잘 못 읽는 거 있잖아요. 낯선 건 잘 못 읽게 돼 있어요. 왜? 혀가 안 돌아가거든요. 잘.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복습할 때도 다를 뭐 공부를 그죠?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공부하는 거 별개로 치고 문제를 풀면 그 끄끄러웠던 지문 있죠? 그것만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복습으로 충분해요. 어차피 그거 아니라도 공부할 거잖아. 그런데 그 지문들은 꼭 다시 읽어봐야 돼요. 틀린 지문들, 끄끄러웠던 지문들은. 자, 갑니다. 11번에 기억해 보니까 금고 이상의 컷, 실형 선고를 받고 컷,
복역 중 집행이 면제됐죠. 집행 면제가 포인트입니다. 끊고. 그러면 몇 년 지나야 돼? 그죠? 3년 지나가야 되죠. 적시가 아니고. 적시 끊고. 틀린 거. 니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으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지만 그랬는데 이게 틀린 거죠. 피성년, 피한정, 미성년자 예외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디귿 개인회생 줄을 끊고 파산 선고 이전이죠. 따라서 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리얼 금고형 줄을 끊고 금고형은 이법 저법 상관이 없죠. 그래서 결격 사유자도 아니다. 결격 사유자입니다. 미음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한 자는 결이죠. 그 기간 동안에 12번 갑니다.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죠. 그러니까 사기 결패 아닌 자는 이 말입니까? 3년간이니까요. 자, 1번 파산 신고받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언제 벗어날까? 복권되면입니다. 결이죠, 결. 1번 결. 2번 사망의 줄을 끊고 상관없죠? 3번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등록 취소된 후 그럼 총 몇 년? 4년이죠. 결입니다. 4번 벌금 밑줄 긋고 이법 300 맞죠? 역시 언제? 벌금형 선고일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문제의 답은 해결사 양정이 부대 있잖아요. 그래서 양정이 부대를 말하는 거야. 이해하겠죠? 정록 취소를 받고 3년이란 기간을 적용받는 거. 그래서 양정이 부대 있는 거 아셨죠? 넘어가십시오. 13번입니다. 자, 일단은 2019년 1월 15일 날 벌금 선고 받았죠. 그리고 2019년 3월 15일에 벌금 선고받고 등록 관청은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등록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결이죠. 그러면 원인 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 벗어날까? 바로 튀어나옵니다. 1월 15일은 확실합니다. 맞죠? 1월 15일은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네. 그죠? 그러면 몇 년 지나가야 돼요? 3년 뒤에. 그래서 몇 년입니까? 2022년 1월 15일. 그죠? 같은 날. 14번. 옳은 것은 폐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고려해야죠. 그리고 2번 공인중개사법. 자, 벌금 나왔습니다. 이법 저법. 이법 얼마 이상? 200만 원이잖아. 그죠? 그리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상관없고 이거는 결격 사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3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다른 개공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죠.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가 허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번째 무자격자에게 줄 다 끊고 토지매매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위에다가 공동정범 X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2개 말씀드렸죠. 공동정범 업무방해죄 X 아셨죠? 업무방해죄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없다 하면 없는 거야. 진짜 없다고?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일반인 A랑 개공갑이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소를 얻고 이 사람은 자격을 걸고 하셨죠. 그렇게 동업을 해서 업을 하던 중에 개공갑이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업무방해죄로 A가 고소를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갑을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그죠?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렇게 사실 A는 억울하겠죠, 그죠? 내가 자격증 그죠?
니꺼 걸고 사무소 없고 인테리어하고 딱 기본 한 돈 5천만 원 넘게 들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딱 폐업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셨죠? 공동정범, 업무방해죄 이거 두 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징역 2년에 집행이 3년간 유효죠. 3년간 유예 줄을 긋고, 이게 핵심이죠.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회사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결격 사유지에서 벗어났습니다. 2번 배임죄로, 자, 이것이 집행 종료된 날부터 2년이죠.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집행 종료되고 몇 년? 집행 종료, 집행 면제 3년이다. 집행 면제하고. 세 번째, 등록 관청은 이중 등록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는 어쩌라고? 절치와 몇 대 몇? 1대1. 네 번째, 해산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등록 취소해야 되죠. 근데 등록의 효력은 언제 사라질까요? 해산 시에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었습니다. 5번, 등록관청은 크다 하시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해가지고 통보하는데, 통보 사유가 등록사항, 등록증 교부사항이죠. 그리고 또 신고사항, 또 행정처분사항, 이렇게 넘어갑니다.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 등록 못하죠. 몇 년? 3년. 2번 금고 이상에다가 밑줄 딱 긋고 입업 접업 관계없죠. 집행 종료되고 몇 년? 3년 지나가야 됩니다. 3번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해서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맞죠. 네 번째, 해산에 동그라미 하시고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3년의 기간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사기결표는 그 자체로 사망해산 죽어 끝났다, 그죠? 그 다음에 기준비단은 기준 갖추면 되고, 결혼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패는 3보다 짧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5번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업무정지처 맞죠? 그러면 폐업 신고한 후 그 기간 동안은 뭐다? 결입니다. 17번 특정 후견은 관계없습니다. 선고 후에 관계없죠? 2개. 집유는요, 유예기간 벗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자격증 대회는 자격 취소고, 취소고 다시 몇 년? 3년 지나가야 됩니다. 하겠죠? 이제 안 틀리겠다, 그죠? 오늘 많이 맞았어, 이제.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